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한자풀이 3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공, 장인공자입니다. 목수가 사용하는 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로 자공이라고 하는데, 자로 길이를 재서 물건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공이라고도 하고,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장인이라고 해서 장인공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에서 만든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공사, 만드는 일을 말하는 거고, 공장은 만드는 장소네요. 공로공자, 만들 공자와 힘력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즉 만들 때 힘써 이룬 결과가 공로라는 뜻입니다. 공로는 로자가 수고로울 로자입니다. 합쳐서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라는 뜻이고,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칠공, 다스릴 공자, 만들 공자와 칠복자가 변한 칠복방자를 합쳐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 공구로 쳐서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공방이라면 막을 방자니까 서로 공격하고 방어한다는 뜻이네요. 전공, 오로지 전자를 합쳐서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강강자, 물수변에 만들 공자를 합쳐서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강이란 뜻이네요. 한강,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이고, 강산은 강과 산이라는 뜻으로 자연의 경치를 이루는 말입니다. 풀고롱자, 실사변에 만들 공자인데, 삼이나 모시의 껍질을 벗겨 실을 만들기 위해 무릎에 비벼서 이을 때 무릎에 핏발이 생기는데, 그 핏발의 색깔이 붉다는 뜻입니다. 홍엽, 입엽자니까 붉은 잎이라는 뜻이고, 홍의는 붉은 옷이네요. 다음은 아늘공자입니다. 만들 공자와 무릎 범자 비슷하게 생긴 글자인데, 이 글자는 원래가 이 싸울 투자,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 잡을 극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잡을 극자가 이렇게 계속 변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써가지고 만들 공자와 무릎 범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됐는데, 실제는 만들 공자와 잡을 극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손으로 연장을 잡아 안고 있다 해서 안을공이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이 안을공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밑에 마음심을 붙이면 두려울 공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장인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연장을 잡을 때 마음이 조심스럽고 두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공포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부울축자, 대죽자 밑에 안을공자를 합쳐가지고 양손으로 부둥켜 안고 대나무로 쳐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축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 이름입니다. 이 현악기 축을 부둥켜 안듯이 물건을 줍는다 해서 주울축이라고 했고, 주울축자 아래에 나무목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싸울축자인데, 절구기 같은 나무를 줍듯이 양손으로 잡고 흙을 단단하게 다져가며 축대를 쌓는다 해서 싸울축이라고 합니다. 정축이라고 하면은 더할 정자를 합쳐가지고 이미 지어진 건물에 더 늘려서 짓는 것을 말하고, 건축은 세울 건자니까 건물을 세우거나 쌓아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일천천자, 위에 삐칠별은 하람인자를 생략해 쓴 글자고, 밑에 열십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천 단위로 나타냈던 데서 수가 많은 일천이다. 그래서 일천천, 만을천. 천년 하면은 수가 많아진 오랜 세월이라는 뜻이고, 천자는 천 개의 글자가 되겠죠. 다음은 방패간자입니다. 위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공격도 하고 막기도 할 수 있게 끝이 갈라지고 긴 자루가 달린 옛날 방패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긴 자루나 공격하다, 막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납작한 방패 모양인 방패 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 그림이죠. 그런데 이 방패간자가 이 방패 순자의 뜻으로 확대되어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과 하면은 방패와 창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쟁에 쓰는 모든 병기를 이루는 말이고, 간성은 방패간자와 성성자,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를 간성이라고 그러네요. 이 방패 순자의 뜻으로
쓰이면서 방패 간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 쓰이고 있는 글자들. 먼저 새길 간자가 있습니다. 방패처럼 납작한 나무판에 칼로 글자를 새긴다는 뜻이고, 땀 한자는 창에 찔린 방패 같은 땀구멍에서 나오는 물이 땀이라는 뜻입니다. 평평할 평자입니다. 물 위에 뜨는 개구리밥 모양을 만든 글자인데, 개구리밥의 가리들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이고, 잎이 물 표면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평평하다 뜻으로 만드는 글자네요. 평야 하면은 평평한 들판을 말하고,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평론할 평자, 말씀연변에 평평할 평자, 또 평평할 평자를 또 공평할 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말로 가려서 평론한다 뜻이고, 평론이라는 말은 논자가 논할 논자니까 작품 등을 평가하여 논한다는 뜻이고, 비평은 비평할 비자와 평론할 평자 합쳐서 남의 잘잘못을 비판하여 평가한다는 뜻이네요. 선비사자, 무사사자, 큰 도끼를 지닌 무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 위에 기른 것이 이 창의 자루 모양이고, 아래쪽은 창의 날, 그리고 창을 이 자루에다 이렇게 연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길게 쓰는 거고요. 창의 모양이죠. 그리고 이 글자가 들어가면 주로 무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무사가 벼슬을 하여 임금을 지키는 선비가 됐다 해서 선비사라고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병사 하면은 이때는 무사사자로 봐서 군인이나 군대를 가리키는 거고, 강사 하면은 선비사자로 봐가지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벼슬사자, 섬길사자, 사람연변에 무사사자를 합쳐가지고 도끼를 지닌 사람인 무사가 선비가 되기 위해서 벼슬을 하여 임금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지인이라고 하면은 나아갈 진자니까 벼슬아치가 근무지로 출근한다는 뜻이고, 봉사는 받들 봉자, 다른 사람을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네요. 다음은 길할 길자가 되겠습니다. 좋을 길이라고도 하죠. 훌륭한 무사가 입으로 하는 말을 따르면 전쟁에서 이겨서 좋다, 길하다. 좋다는 말을 옛날에는 길하다고 많이 썼습니다. 길일 하면은 좋은 날이고, 길흉은 운이 좋고 나쁜 것을 말합니다. 맺을 결자, 실사변에 이 좋을 길자를 합쳐가지고 곡식을 자루에 넣고 끈으로 묶어서 곡식이 쏟아지지 않게, 즉 좋게 끝맺는다는 뜻입니다. 결과, 가짜가 열매과라고도 하고 결과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부터 생긴 결말을 뜻하고, 결혼은 혼인할 혼자니까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뜻지자, 뜻지자의 위에 이 선비사자, 우사사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갈지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갈지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갈지자 옛날 글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에 날개를 양쪽을 생략하고 위쪽을 좀 길게 그어가지고 선비사자처럼 썼는데, 이 뜻은 갈지자의 뜻이고 밑에는 마음심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즉 마음이 간 것이 뜻이다 해서 뜻지라고 하는 글자고, 지망하면은 바랄망자니까 뜻을 두어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 뜻의 자와 뜻자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마음이다. 기록할 지자, 만수문변에 뜻지자를 합쳐가지고 말의 뜻을 글자로 새겨서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교지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발행하는 잡지고, 잡지는 섞일 잡자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서 기록한 출판물을 뜻하네요. 흙토자, 맨 밑에가 땅 모양이고 위에는 그 제단을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땅 위에 쌓아놓은 제단이 흙으로 되어 있다 해서 흙토라고 하는 글자고, 토지하면은 농경지나 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땅을 말하고,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네요. 모일사자, 제사시자와 흙토자를 합쳐놓은 글자지요. 토지신에게 제사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농경사회라 흉년이 든다든지 재해가 난다든지 하면은 토지신을 잘 못 모셔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인다 해서 모일사라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사장 하면은 회사의 책임자를 말하고, 회사는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는 뜻입니다. 앉을 좌자, 사람인 자 2개와 가운데 흑도자를 해놨죠. 그래서 두 사람이 땅 위에 앉아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좌정 한다면 정할 정자니까 자리를 정해서 앉는다는 뜻이고, 좌욕은 욕자가 목욕할 욕자입니다. 그래서 부인병이나 항문병을 치료할 때 앉아서 씻는 목욕을 말합니다. 자리좌자, 위쪽편이 집엄자인데 이 글자는 한쪽 벽에 터져 있는 그런 집을 나타내는 글자고, 그 밑에 앉을 좌자를 합쳐가지고 관청 뜰에 벼슬아치들이 지위에 따라 앉는 자리라고 해서 자리좌라고도 하고 지위좌라고도 합니다. 좌석 하면은 석자도 자리석자니까 앉은 자리란 뜻이고, 강좌는 강의할 강자니까 강의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버선록자입니다. 이건 땅 위에 솟아난 버선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고, 이 버선록자 밑에 흑도자를 합친 글자를 큰 흑덩이 륙이라고 하는데, 땅 위에 버섯처럼 불쑥불쑥 나온 큰 흑덩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 큰 흑덩이 륙자는 초목이 자라는데 적당한 크기의 흑덩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흑덩이가 아니고요. 흑덩이 륙자 왼쪽에 언덕부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문육자, 육지육자입니다. 큰 흑덩이가 쌓인 언덕들이 있다 있는 무치다, 육지다 하는 뜻이고, 육지라고 하면은 땅지자와 합쳐서 바닷물 같은 물이 없는 땅을 가리키는 거고, 이륙이라면 떠날 이자니까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땅을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알환, 잡을 극자가 있는데, 우선 알환자로 보면은 사람인 자와 구부릴 자를 합쳐놓은 글자네요. 그래서 사람이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 알처럼 둥글다 해서 혼자 쓸 때는 알환, 둥글환이라고 하고, 또 다른 글자 합해서 읽을 때는 싸울 두자의 오른쪽 부분, 즉 잡을 극자가 변형된 글자로 봐서 잡을 극이라고 합니다. 판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약재를 가루내어 둥글게 만든 약을 나타내는 글자네요. 심을 예자, 흑덩이 륙자와 잡을 극자를 합쳐가지고 초목을 잡아 구덩이에 세우고 흑덩이를 채워서 심는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혼자는 잘 쓰지 않고 다른 글자를 합쳐가지고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심을 예자와 밑에 불화발을 합쳐가지고 더울열이라고 했는데, 심은 초목을 잘 자라게 하는 땅속의 불기운처럼 덥다 해서 더울열이라고 하고, 열기라고 하면은 뜨거운 기운이네요. 한열 하면은 찬한 자와 더운 열을 합쳐가지고 병이 났을 때 몸에서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형세세자, 심을 예자와 힘약자를 합쳐가지고 심은 초목이 힘차게 자라는 형세다, 기세다, 모양이다 하는 뜻의 글자고, 형세라고 하면은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나 형편을 말하고, 기세는 기운차게 뻗어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제주예자는 심을 예자 위에 풀초머리를 붙이고 밑에는 구름운자를 합쳐놓네요. 심은 초목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듯이 잘 자라는 재주가 있다 해서 제주예라고 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술자도 제주 술자니까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이라는 뜻이고, 서예는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 또 토를 빼고서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 또 토를 빼고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습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